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UN 인턴십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또 꿈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TED의 목적이죠. 꿈의 아이디어 쉐어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씩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는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여름까지 UN 사무국과 그리고 세계검찰총장회의 및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UN 사무국에서는요, 두 부서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DM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그리고 두 번째는 OLA 법률실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UN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UN 사무국의 모든 행정, 예산,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UNAI, UN 아카데믹 임팩트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UN 아카데믹 임팩트는 UN과 세계 유수 대학들이 함께 협력해서 빈곤 퇴치 및 여러 국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반기문 총장님 주도하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런칭이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기 지금 보시면은 세계의 각 500개 대학에서 이제 대학 총장님들, 교수진 그리고 학생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런칭을 하였습니다. 반 총장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인턴십 텀을 마친 후에 저는 두 번째로 UN 법무부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특이한 시간에 UN 법무부 인턴을 했는데요. 인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UN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UN의 모든 법률적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랍의 봄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UN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UN 법률적 자문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 또한 같이 배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분쟁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분이 사무차관님이신데요. 패트리샤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신데 이 분의 오피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무차관님이 주관하시는 회의나 행사에 준비를 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인턴십도 보람있게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왔다 갔다는 했지만 한국에 8년간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로스쿨을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턴십 두 번째 텀이 마치기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사무차관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에서 이번 여름에 제4회 UN 세계검찰총장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사무차관님께서 참석을 하시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니까 네가 그러면 나를 좀 수행해 주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기쁜 마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예정보다 빨리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는 대검찰청장이 이제 세계 검찰총장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또 잠깐 일을 하였습니다. 사무차관님을 수행하는 일은 보통 사무차관님을 보좌하고 또 이제 각종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고위급 면담이 있을 때 그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 100개 나라에서 온 사무총장님들 100개가 좀 넘었죠. 사무총장님들과 부총장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고 그분들과 그 나라의 국제적 이슈나 아니면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점점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분들이랑은 심지어 친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께 받았던 조언과 격려는 지금도 저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UN 인턴십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정말 큰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이다. 준비된 자가 잡는 기회이다.
그렇다고 제가 준비가 된 사람이었냐?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봐서 생각해보니 딱 하나 준비되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A Journey to Dream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꿈의 여정이죠. 고유한 꿈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꿈은 고유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나만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꿈은 당연히 고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주변에서 다 의사가 되면 좋대, 또는 부모님께서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내 안에 있고 그 꿈을 향한 설레임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고유한 꿈, 나만의 꿈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어린 시절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아까 잠깐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때 저의 취미는 이제 세계 지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물론 이제 다른 취미들도 있었지만 세계 지도를 보고 이제 나라들의 이름을 외우고 국기를 외우는 것이 저에게는 취미였습니다. 그때 그 흥분과 설레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꿈은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각 나라에 대한 꿈이 결국에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 아프리카나 아니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떻게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안타까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 꿈은 부모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꿈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선을 쌓기 위한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타오르는 열정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저의 고유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고유한 꿈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즘 청년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회가 정해준 획일화된 꿈의 틀 안에서 획일화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같이 한 줄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걸어가는 분들께 강물로 뛰어들어서 자유롭게 헤엄치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실을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현실에 눌려서 나의 열정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유한 꿈을 꾸게 되면 이제 여정을 떠나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안 들려요. 네, 꿈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겠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꿈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세계에 대한 관심과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정치학,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정치, 국제경제학을 전공을 하면서 저의 꿈을 향하여 한 발짝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치기죠.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갖고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UN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4군데서 채용의 기회가, 취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미국이었으니까요. 비자를 주면서 채용하겠다고 했던 금융회사도 있었고 국가연구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금융회사에 취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쭉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UN 인턴십의 경험이 왔을 때, UN 인턴십의 기회가 왔을 때 저는 후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잡았습니다.
무급의 인턴이거든요, 사실은. 무급 인턴인데 또 저의 꿈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렇게 보람직한 것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꿈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적극성입니다.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적극성을 또한 자기주도적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저 또한 이제 유엔에서 인턴을 할 때도 주어진 일 이상을 항상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교류하려고 노력했고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자기주도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네 번째, 어려움 극복하기.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뚫고 지나가야 할 과정일 뿐 이상한 것이 아니고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제 20대, 30대 청년분들이 특히 꿈을 이루는 그 성취는 맛보려고 하는데 과정 속의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 길을 가다가 좀 부딪힌다 싶으면 다른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내면에 그 꿈을 향한 동기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려움 앞에서 더 강해지고 벽을 만났을 때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제 이야기를 또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유학 시절 중에 이제 가치관의 충돌과 문화적, 언어적 장벽, 그리고 또 굉장히 외로운 그 외로움 때문에 한참 열병아리를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인데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뒤돌아봐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를 잡아주었던 것은 이 꿈이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굳게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루는 너무 이제 지치는 마음에 저희 학교에서 10정거장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 유엔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유엔 본부를 아무 이유 없이 갔습니다. 가서 그냥 본부 높은 건물을 보고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한번 저기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소망의 마음도 있었지만 체념이 컸죠. 언제나 저기 한번 드러나가 가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젊은 유엔 직원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세요. 파란 색깔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려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부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런데 정확히 2년 반 후에 제가 똑같은 그 파란색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유엔 본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고자 싶었던 순간들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절대로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2년 반 안에 유엔 인턴십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는 꿈을 이루는 과정을 파도 타기에 한번 비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꿈을 이루는 과정은 서핑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취와 어려움의 연속이자 성장통의 과정인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실 텐데요. 성공한 삶은 내 꿈을 이룬 삶이다. 하지만 저는 파도 타는 과정 자체를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성취와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또 성취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저에게 있어서 유엔 인턴십은 큰 하나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또한 파도 타기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로스쿨에 가서 국제법을 전공할 예정이고요. 그 후에는 이제 유엔 경험과 함께 로스쿨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고유한 꿈인 사랑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유엔에 대한 경험이든 저를 설명하는 어떤 타이틀이든 오직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에만 사용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지독히 외롭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는 그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룬 성취에 자만하지 않고 다가오는 어려움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족할 줄 알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을, 하나의 미술 작품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때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 토마스 콜이라는 분의 The Voyage of Life, 삶의 여정이라는 이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개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진짜 삶의 여정이자 꿈의 여정이구나. 저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아기가 있어요. 우리는 유년 시절에 정말 이 아이처럼 굉장히 순수하고 푸른 꿈을 꿉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천사도 뒤에 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아이는 자라고 천사는 떠나고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혼자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바로 파도 타기의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도전과 어려움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시간을 뚫고 지나가야지만 꿈의 성취의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지금 이 세 번째 과정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30대 때는요, 특히. 저는 그런 여러분들께 꼭 이 네 번째 그림을 마음에 품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이룬 그 소망을 그릴 때 내 삶의 어려운 순간, 파도 타는 시간 동안에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유한 꿈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다면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파도 타는 것 자체를 즐기십시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꿈의 땅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